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 존중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노조 존중을 노동 존중이라고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뿐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법과 제도, 정책과 행정으로 그것을 말해야 증명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일반은 약속도 파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쥐꼬리만한 인상분조차 무위로 돌려버렸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부분 자회사 형식이고 톨게이트 경우처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로 핵심 조약은 여전히批准하지 않고 있으며批准조건이라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개혁해 자본의 경영권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批准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노동 존중이 없는데 무슨 노조 존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를 존중해 주는데 왜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을까요? 자영업자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사업소득 최악, 자영업자들의 비명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차료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료 부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11만 6천 명이 감소했고 나홀로 자영업자가 9만 7천 명 증가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고용을 못하게 됐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영업자들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나 가맹수수료가 문제인지 최저임금이 문제인지 물론 자영업의 경우에 임금이 낮으면 더 좋겠죠. 당연히 이윤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수많은 계층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단순히 과벌 관계가 아니라 가벌병정 이런 관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나 프랜차이즈가 각각 갑을이라면 자영업자는 병이고 최저임금 노동자는 그 자영업자의 갑을 관계에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또 황당 발언 참모들의 기만당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분기 중 소득 최하위 20%층 소득 1년 전보다 4.3% 늘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기만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본래적 의미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4.3%라는 숫자로 삶의 문제가 개선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문제죠. 기준이 100에서의 4.3인지 150에서의 4.3% 인상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4.3%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이 형편없이 낮은데 그게 4.3%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건 한번 되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자본 쪽은 노동소득은 줄었는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억지로 소득을 늘렸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문제이고 자본 쪽이 공공부문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공격하는 것도 더욱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하위 소득의 경우에 이전 소득, 복지정책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근로소득에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부조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 낯이 뜨거워지는 김정은 쇼 구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 김정은 위원장 거절 이런 내용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상회의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고 그래서 초청할 수 있는데 이걸 뭐 구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북쪽이 뭐 거절한 이유는 뭐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정상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념 갈등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정치기구된 대법원과 교육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영상물 100년 전쟁 방송이 제재 부당하다며 원심께 대법원 7대6으로 판결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치 편향 교육, 서울 인원고 교사들에 대해 교육적 과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정치교사 편들고 피해 학생 나무란 조교육감의 반이성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문화일보는 역사 왜곡, 100년 전쟁 두둔한 대부분의 위험한 좌경화라는 제목으로 7대6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7명이 파기했고 6명이 인용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결이 대법관이 7대6으로 난 것은 그만큼 논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그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현실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논쟁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년 전쟁이 아니라 역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의 경우도 예전처럼 국가가 획일적인 이념만을 강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체주의적이거나 교조주의로 정치교육을 시켜서도 안 되고 지금 시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교육과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지소미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 동아일보는 지소미아 D-Day 갈림길에선 한국 외교, 문화일보는 문정부의 도놈은 순북 반일 안보 근본 파괴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한미일 3개국이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군사정보는 지금도 문제없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 일체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국과 일본의 군사 관계는 한미 동맹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동향, 북중로의 동향, 한반도의 동향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작전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남북관계 군사 문제를 당연히 미국과 일본 간에 공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 동안 이 지소미아가 없었는데 그럼 한국 안보에 지소미아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특별히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지소미아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미국의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냥 체결됐습니다. 한국을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예속시키려는 미일 제국주의 전략이고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병력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병력 특례 최소화하되 특별한 재능 꼽힐 기회는 닫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 복잡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모병제 문제라든가 대체복무 등을 종합적으로 병력대 포함해서 이 종합적인 병력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부의 근시안과 업자의 탐욕이 쌓은 쓰레기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산업구조로 사회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뭐 말은 좋은데 안 되죠. 쓰레기산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실 해결 방안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권 심장부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만약에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국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될 경우 검찰과 청와대가 다시 줄다리기를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단기 실적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도 기업도 단기 실적주의 경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장사 배당 성량 최근 2년 새 급등했다. 30% 넘을 듯하다. 배당 확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투자 여력이 소진된다. 단기 차익만 보는 행동주의, 연금사회주의 곤란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투기자본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먹튀죠.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 문제를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며 여기에 얽어매려는 의도는 매우 불손해 보입니다. 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하면 오히려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통해 단기 차익을 남기고 먹튀하는 것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관제 일자리 아닌 시장 일자리 시급 재확인시킨 소득 통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분위 근로소득이 7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위 소득 증가는 이전 소득이 11.4% 늘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와 시장 기능 활성화해야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무슨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득 역시 민간 부분에서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정부에 의한 하위계층의 소득 이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또한 말이 안 되죠. 그것보다는 국가가 민간 기업의 구제금융이나 정책금융을 천문학적으로 지원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주 31시간 일하겠다며 파업한 철도노조 국민이 납득하겠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조 2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 노동자의 근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무 다음날 비번, 그 다음 휴무로 돌아간다고 할 때 야간 노동을 한 후의 비번이 꼭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는 시간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역시 승객의 안전으로 귀결될 것이고 동시에 국가 자산인 철도 자산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법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민식이법 말고도 처리해야 할 어린이 보호법 많다며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의무와 관련된 해인이법,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의 하준이법,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대상 태호 유찬이법, 특수학교 안전감독 강화 조치 한음이법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번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국회에 계류된 어린이 보호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